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문재인과 박지원을 북송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냈었냐면, 당시 2022년 7월 18일 날 통일부 권영세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북한 선원들을 강제로 북송을 시켰던 끔찍한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어선의 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나서 도저히 그 인원들이 어떤 그 작업이나 이런 그 환경 자체가 좀 그 빈약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 그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살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의 어떤 그 사건이 있으면 현장이 보존돼야 되는데 그 배를 전부 다 깨끗이 씻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증거 인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에 관련된,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관련된 어떤 그 범죄 현장을 지워버렸다. 이 문재인 이 족속들은, 이 민주당 좌파 빨갱이 공산당들은 조작과 은폐에 아주 능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해 피격 사건도 조작 은폐를 했었고, 이 강제 북송 사건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할 어떤 그 증거 인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사건 현장도 인멸을 해버렸고, 또 당사자들도 북으로 보내서 증거를 없애버려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당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보냈던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재인과 박지원을 강제 북송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권을 떠들었고 민주주의를 주장해왔던 정권이 또다시 북한의 말만 믿고 흉악범이라 낙인 찍고 강제 북송을 했다면 박지원과 문재인을 북송해 주시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북한군은 내 동생을 발견하였지만 북한법에 따른 어떠한 재판도 없이 총살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법에 따른 어떠한 재판도 하지 않고 강제로 어민을 북송시킨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송시킨 것이 죽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군이 내 동생을 법에 따르지 않고 총살해 죽인 거나 문재인 정부가 법에 따르지 않고 사지인 북한으로 북송시킨 거나 똑같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있는 김정은과 문재인은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있는 자들은 북한에서 같이 모여서 살아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재인을 북한으로 북송시켜 주십시오. 북한에 어민을 북송시킬 때는 특공 경찰관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이던 문 정부가 내 동생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했고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민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죽였고 내 동생이 죽을 때는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어민의 대한민국 영내에서 행해진 문 정부의 행위와 2020년 9월 22일 NLL 북측에서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의 행위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강제 북송의 어민들을 북한으로 억지로 되돌려보냈던 자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서 죽을 때 뭘 했는지의 유족의 물음에 이율배반적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변명을 하는 박지원은 북송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휠체어를 타고 심각한 병에 걸린 중환자인 것처럼 법원에 나오는 꼴을 이제는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북으로 보내주십시오. 아파트값과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퇴임한 문재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직 대통령이라고 애호까지 받으면서 산에 가서 라면이나 먹는 사진이 올려놓고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평산마을에 가보니 문재인 때문에 집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문재인이 북송되면 평산마을이 조용해지고 대통령 애호 때문에 국민 세금이 낭비가 안 됩니다. 문재인이 북송되어 양강도 갑산에서 즉석 국수나 뜯어먹는 사진이나 봤으면 합니다.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박지원이 북송을 당하더라도 절대 북으로 안 넘어가라고 발버둥과 자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니 굳이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탈북자 3만 명이 넘고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북송시킨 자들에게 관용은 없어야 하며 다 같은 잣대로 행해져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께 강력히 요청하오니 문재인과 박지원을 북송시켜 주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는 북한 전문가라고 그렇게 떠들던 자가 이 사건이 나고 나니까 북한 전문가라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문재인은 그동안에 평화를 주동아리 털 때마다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이게 강제로 북송한 게 평화는 아니잖아요. 평화는 말 그대로 평화인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 북한군에 체포돼 있었으면 바로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지에 그대로 놓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지새끼처럼 듣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 이 박지원 이 호로 새끼는 국정원에 자료를 삭제하라 지시하고 아니라고 그랬고 모른다고 그래. 이런 나이를 처먹어가지고 이런 추접스러운 짓거리 한 새끼는 북한에 가서 뒤지든가 아니면 빨리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지원이 이 새끼하고 문재인 이 새끼 얘기만 하면 제가 피가 머리 끝까지 솟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자들을 절대 이 땅에서 숨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동생의 사건으로 완전한 국가관이 확립이 되고 바뀌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하고 말로만 해놓고 떠들고 실천은 헛짓거리를 하는 이런 작자들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대통령 예우를 받으면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을 붙여서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박지원과 문재인을 강제 우리도 똑같이 북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나라로 가라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에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새로 구성된 통일부 장관에게 보냈던 편지인데 제가 통일부 장관을 문재인 때 이인영을 만나봤고 이인영 이 새끼는 내가 김정은 한테 편지를 내가 보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7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해줄 수 있다. 재발 방지. 주둥아리로 재발 방지 해놓고 말로만 약속해놓고 사건 일어나면 발뺌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영세 장관한테 보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북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더라도 100번을 보내서라도 북한의 설득과 빨리 이 새끼들 받으라고 했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다양한 그동안에 어떤 글들을 써왔던 것을 읽을 건데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화가 날 겁니다. 실제 민주당의 민낯, 문재인의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곧 공개로 전환될 건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심정이 어떨 것인지, 또 민주당의 거짓말, 민낯을 제가 이제 강력하게 까발릴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